안녕하세요. 녹내장 전문의 홍영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녹내장 주간을 매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녹내장은 어려운 병이라 녹내장을 바로 앓는 것이 녹내장을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녹내장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녹내장은 어렵습니다. 진단에서도 어렵고요. 초기에는 어떤 사람은 녹내장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합니다. 특히 고도근식 때에는 더 그래요. 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초기, 중기까지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늦게 발견을 하거든요. 이게 또 하나 나쁜 점이고요. 세 번째로는 치료에 대해서도 약을 열심히 잘 넣어서 안압을 잘 떨어뜨렸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약을 괜히 쓰는 건가 하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을 안 넣고 1년, 2년 지났는데도 나빠지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잘 관리하면 평생 잘 보고 살 수 있어요. 어려운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평생을 약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평생 약을 쓴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녹내장 말기가 되면 스스로 점점 나빠지는 거를 느끼세요. 나빠지는 거를 느끼니까 얼만큼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초중기에 발견하고 꾸준한 관리를 하면 평생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녹내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녹내장이라는 게 시신경이 서서히 나빠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왜 서서히 나빠지냐? 안압 때문에 그래요. 안압이 시신경을 점점 망가뜨려요. 나쁘게 해요. 그러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죠. 시신경이 뭐고 시신경 유두가 뭐냐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시신경 유두는 눈 속에 저 뒤에 시신경이 들어오는 자리가 있어요. 그걸 시신경 유두라고 그러고요. 그 시신경이 안압 때문에 점점 망가져서 시야가 좁아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 백내장하고 혼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백내장이 뭐고? 이름이 같거든요. 백, 녹. 그래서 이름이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병이에요. 백내장은 눈 속의 렌즈. 이 눈 속의 렌즈가 흐려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백내장이 이렇게 허옇게 되는 병이고요. 녹내장은 허연 게 없어요. 시신경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종차 백내장하고 녹내장은 전혀 다른 병이에요. 녹내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이야기하는 부분이 시신경이거든요. 그 시신경 유두가 처음에는 이래요. 흰 부분이 작아요. 시신경에. 근데 그것이 진행을 하면 흰 부분이 커져요. 그리고 더 진행하면 더 커지고. 그래서 시신경이 죽어가는 병이에요. 그에 따라서 시야가 정상이었다가 좀 나빴다가 그 다음에 아주 끝에 오죠. 말기가 되죠. 녹내장이라는 건 시신경이 서서히 망가져서 시야가 좁아지는 병.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초중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요. 이거를 느끼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녹내장인가 그래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만성 녹내장이고요. 만성 녹내장. 급성 녹내장이 있어요. 급성 녹내장은 안압이 급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눈이 빨개지고 안 보이고 떼굴떼굴 굴러요. 얼마큼 안압이 올라가는지. 그래서 응급실을 꼭 가야 돼. 그 만성보다 어쩌면 더 나쁠 수도 아니면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증상이 뚜렷하게 있기 때문에. 근데 만성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녹내장의 증상 얘기할 때 안압이 높아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아플 거 아니야? 근데 안 아파요. 녹내장 급성을 빼놓고 녹내장은 아픈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녹내장은 눈 피로가 얼마큼 있느냐, 건조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아프다는 것에 눈 아프다는 것에 첫 번째가 제일 흔해. 이게 흔해요. 그 다음에 눈 표면에 이렇게 상처가 있느냐, 그것 때문에 아프고, 눈의 염증 때문에 아프고.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높은 안압으로는 거의 아프다는 말씀을 못 하셔. 그러면 높은 안압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 시신경이 망가지는 병인데 사람마다 달라요. 근시, 나이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개념으로 정상으로는 우리가 10에서 20을 정상안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시신경이 그 강한 눈은 안압이 25, 30이라도 시신경이 안 나빠져요. 그런데 시신경이 약한 눈은 안압이 15, 10 이래도 나빠져요. 그래서 안압이 정상 범위라도 녹내장이 생기나요? 그래요. 한국하고 일본은 안압이 정상인 눈, 그러니까 안압이 15다. 정상 범위 내에 있다. 그렇다고 녹내장이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안압이 그런데도 녹내장이 생긴 사람은 상대적으로 시신경이 약한 사람인 거예요. 보통 녹내장 치료는 안압을 떨어뜨리는 거래잖아요. 근데 안압이 정상인데 왜 낮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상인 안압이 그 눈에 대해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뜨려야죠. 첫 번째도 그렇고 끝에도 그렇고 안압이 제일 중요해요. 다 열심히 낮춰야 돼요. 그러면 시신경이 나빠지는 거를 상당한 부분 없어지게 할 수 있죠. 녹내장의 다른 위험 요인들로는 나이예요. 녹내장은 질문을 그렇게 받아요. 어린애도 녹내장 있어요? 있어요. 태어난 애들도 녹내장이 0.001%로 있어요. 10,000명당 하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새 태어나는 애가 적어서 그런데 30만 명 태어난다 그러면 30명 정도 녹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70이 되잖아요. 그러면 녹내장의 발생률이 10%를 넘어가요. 그러니까 10명 중 하나는 녹내장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위험이고 두 번째는 고도근시. 고도근시가 있으면 녹내장이 잘 되고 더 나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젊은 사람들이 요새 녹내장이 많이 생기는 거는 예전에는 그냥 젊어도 라식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과에 안 갔어. 근데 라식하려고 가다 보면 시신경이 나빠져 있는 거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도 녹내장이 발생률이 높은 것처럼 돼 있지만 실은 옛날부터 높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녹내장 가족력이에요. 저는 이제 보통 따님이나 아드님이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녹내장이라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딸 아들을 다 봐요. 시신경을. 왜냐하면 가족력이 위험한 인자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녹내장이 없나 하고 봐줘야 돼. 또 하나는 이제 심장병이 있거나 편두통이 있거나 혈압이 낮거나 손발이 차거나 한 사람들도 녹내장의 다른 위험이에요. 물론 고혈압, 당뇨도 그렇고요. 봐서 위험 요인이 있다 그러면 더더욱 열심히 봐야 돼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녹내장이 2019년 그때부터 봐서 23년까지 5년 동안 봤는데 많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 40세 미만 점점 많아지는 거는 관심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녹내장이 뭔지 자꾸만 얘기하고 안 좋은 병이다 그러고 그러니까 열심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안압이 뭔가 하는 얘기를 할게요. 녹내장 치료의 핵심이 안압을 낮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압을 어떻게 낮추느냐 하는 건데 안압이 도대체 뭔데? 하고 물으면 이제 눈 속에는 이게 고형, 눈이 둥그렇잖아요. 눈이 둥그라면 거기에 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여기 모양체라는 것이 있는데 모양체. 모양체에서 물이 나와요. 그걸 방수라고 그래. 그래서 후방을 채운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전방을 채운 다음에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수의 양이 많으면 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많다는 거는 모양체에서 생성하는 것이 많아지면 빠져나가는 양보다 그럼 안압이 높아지겠죠. 근데 모양체에서 생성하는 양은 일정한데 빠져나가는 게 문제가 있어. 안 빠져나가. 그러면 안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방수의 생성과 유출에 문제가 생기면 안압이 높아지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방각 녹내장이 훨씬 많아요. 폐쇄각 녹내장보다. 95대 한 5. 때는 젊었을 때는 이게 50대 50이었을 그때는 아마 못 사는 것 때문에 그럴 거야. 지금도 중국이나 몽골이나 그런 데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높을 수 있어. 폐쇄각이 더 많아. 시야 결손이 아주 천천히 돼요. 개방각 녹내장은. 개방각 녹내장, 정상안압 녹내장일 때는 이 내시경 하잖아요. 내시경, 장내시경, 위내시경 할 때
녹내장 있으면 안 해줘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거는 정상암 녹내장이나 개방각 녹내장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라고 써 있는데 일본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개방각 녹내장의 90%가 넘게 정상암 녹내장. 그러니까 안압 정상이라는 거 갖고 녹내장이 아니요 라고 설명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정상암 녹내장 안압이 10원대도 더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분한테 높은 거니까. 급성 폐쇄각 녹내장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홍채가 이렇게 앞으로 휘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막혀. 그러면 뒤에서 나온 방수가 여기를 통과를 못해요. 그래갖고 이쪽으로 흘러갈 수가 없어. 근데 이것은 여기가 막히면 보통 안압이 10에서 20 안에요. 근데 이때 안압은 한 60, 70, 80 그 정도 올라가요. 그러면 눈이 터질 것 같이 아파요. 응급실에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증상이 뚜렷해. 갑자기 아파지고 안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응급실에 가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급성 폐쇄각 녹내장은 예방이 돼요.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무조건 레이저를 해요. 어디다 레이저 하느냐? 여기다 구멍을 뚫어줘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막힌다고 그랬어. 여기서 막힌다고 그러는데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막혔으니까 못 가자는 거잖아. 여기다 구멍을 뚫어 놓으면 이게 이렇게 생겨서 이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증상이요. 여기 보시면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놨는데 보이세요? 아주 작게 뚫어 놓는 거니까 레이저 홍채 절개술로 예방이 돼요. 치료도 되고. 여기 다른 녹내장 또 이야기해. 이건 당뇨병으로 혈관 폐쇄로 이렇게 혈관이 없어야 될 게 혈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도 혈관이 많고 빠져나가는 섬유주에. 그래서 안압이 30, 50 그래. 이거는 안 보이는 눈이고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고 혈관 폐쇄증이 있는 사람은 꼭 한번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돼. 이건 포도막염에 의한 녹내장이에요. 이게 허연 것들이 염증이 있다는 소리고 그 염증이 심하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되기 전에 염증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 염증 약이 안압을 높일 수도 있어. 참 어려운 거예요. 염증은 완화시키는데 안압을 높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잘 써야 되는 약이기도 해요. 녹내장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내장이 뭐냐? 안압이 높아서 생기는 병이에요. 그러면 안압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가서 저한테 가끔 이제 와요. 다른 데서 치료 받으시다고 와. 그럼 제가 묻는 말이 치료 전 안압이 얼마였었는지 하고 물어봐. 근데 대부분 모르셔. 왜 혈압이나 당뇨, 혈당치는 아는데 왜 안압치는 몰라? 하여튼 간에 안압이 얼마인지. 그리고 약을 썼잖아요. 약을 썼으면 안압을 내려가게 하려고 써요. 그러면 이 약으로 안압이 얼마큼 떨어졌는지를 봐야지. 많이 떨어졌는지, 보통 떨어졌는데 조금 안 떨어졌는지야. 그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좋은 거지. 그래서 보통 약을 쓰고 25% 떨어지는 거를 우리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얼마나 내려갔는지야. 그러니까 약 넣기 전에 안압을 알아요. 그다음에 약 넣고 나서 이게 안압이 말이에요. 들쑥, 날쑥 이러잖아요. 이것도 녹내장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떨어뜨린 다음에 일정하게 가야지. 이게 최상이에요. 안압을 충분히 떨어뜨렸는데 그럼 왜 이렇게 들쑥날쑥하냐? 안압이 그거는 피곤한 거, 또 약을 안 넣은 거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압을 늘 재서 오래된 사람은 알아요. 안압이 어느 정도 돼야지 나한테 좋은 건지를.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약 넣기 전에 내 안압이 얼마예요? 하고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안압 재는 기계가 또 문제가 있어. 가장 정확한 골드만 안압계. 이거는 의사가 분명히 재요. 왜냐하면 의사가 안 재면 불법이니까. 의사가 왜 재? 힘들어. 경우에 따라서는 급성으로 이제 결막염이 있잖아요. 옮길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때는 이걸로 안 재요. 이걸로 이제 접촉을 안 하는. 그렇지만 가장 정확한 안압계는 이거예요. 골드만 안압계. 그래서 혹시 내가 지방에서 사는데 안압을 선생님은 골드만으로 재는데 지방에는
그런 게 있냐? 그러면 전화로 물어봐야 돼. 어느 안과든지 골드만 안압계로 안압해 주시는 거죠? 라고. 그 외에 이제 여러 안압계가 있는데 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생성을 해요. 여기 얼만큼 근접한 안압계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정확한 거죠. 뭐 안압 검사를 정확하게 한다. 그런 거고 골드만 안압계는 이렇게 재는 거고요. 약 넣고 그렇게 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말이에요. 아직 조금 문제가 있는데 각막 두께가 안압에 아주 영향을 많이 미쳐요. 백인, 흑인, 우리는 황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각막 두께는 백인이 제일 두꺼워요. 흑인이 제일 얇고 황인족은 중간쯤 돼. 우리가 기준이야. 기준인데 안압이 똑같이 재졌다. 예를 들어서 15로 그러면 백인한테는 이 15라는 안압이 괜찮아. 근데 각막이 적은 얇은 사람이 15가 나왔어. 그럼 여기다 보태야 돼. 안압 수치를. 이건 빼야 되고. 우리는 중간이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 그래서 각막 두께가 안압 측정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계시고 제일 문제는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이 망가지는 병이 많이 망가졌다는 거를 사진으로 보여준 건데 그거 말고도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진단을 내려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건 금방 다르잖아요. 시신경 유두가 여기가 다 살아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여기가 시신경이 죽은 거예요. 여기만 죽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시신경이 이렇게 죽어 있는 걸 사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1년, 5년, 10년 지난 다음에 이게 얼마만큼 넓어지냐, 여기에 생겼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것도 그 나빠지는 정도를 보는 하나 아주 간단한 검사이기도 해도 그 다음에 요새는 OCT라는 게 아주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이거 꼭 해보셔야 돼. 근데 뭐니 해도 시야 검사가 아주 중요해요. 이거는 잘하는 사람은 5분, 3분 걸리지만 못하는 사람은 한 10분 걸려. 그렇지만 시야 검사를 하면 컴퓨터가 요새는 컴퓨터 빼놓으면 얘기가 못하죠. 컴퓨터가 계산을 해놔. 나빠지고 있다, 안 나빠지고 있다. 그러니 뭐 믿을만 하죠. 또 하나 질문을 하시는 건데 예전에 검사 왜 또 해? 그건 진단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진단 때문에 했지. 왜 또 하냐면 비교하려고 그래. 지금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같은 검사를 해야지. 예전이랑 같아. 그러면 좋죠. 이 얘기도 간단해요. 아, 같습니다. 똑같이 약 쓰세요. 그러면 되는데 더 나빠지면 뭔가 치료 방향을 수정해야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녹내장 나빠지는 정도가 별로 안 나빠지고 있어. 그러면 관계없는데 이게 빨라지고 있어. 같은 약을 쓰고 있는데도. 그러면 이거는 수정해야지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똑같은 검사를 한다고 해요. 검사 간격은 저는 2년마다 3년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10년, 20년 봤는데 변화가 없어. 그럼 뭐 매달 6개월마다, 1년마다 하냐?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2년, 3년마다 할 수도 있고 했더니 이게 빨리 나빠졌어요. 그럼 3개월 아니더라도 또 해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그분 눈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녹내장 치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건 제가 조금 수정을 했는데 이 빨간 선은 이 녹내장 이때 발견할 수도 있고요. 이때 발견할 수도 있고 이때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면 여기 파란색 점선 보여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기가 120살이라 그럽시다. 120살. 그러니까 일찍 발견하면 치료를 받는 경우야. 그러면 거의 처음이랑 120살 될 때까지 비슷한 거야. 좋은 건 아주. 나빠지는 병, 실명하는 병으로 돼 있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잘 받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 치료를 안 받으면 그럼 언젠가는 실명을 하겠죠. 빨리 발견한다는 게 좋은 거고 빨리 발견해도 치료를 잘 받으셔야지 이때 와서 이렇게 말기 때 와서도 치료를 받으면 이렇게 말기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치료를 잘 받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녹내장 치료의 목적은 안압을 낮추는 거지만 시신경에 가는 혈액을 개선하기도 하고 시신경 보호. 요새는 시신경 보호 때문에 비타민 소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진행을 억제하는 거지 좋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낮춰야 되냐? 아주 관건이 이게 답은 없어. 뭐 갖고 답을 할 거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매년이나 6개월마다 하는 검사 있잖아요. 그 검사를 쭉 하고 보면 이 사람이 이 정도 낮추면 됐어요. 그런 안압수치가 나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100살, 120살 됐을 때 그때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안압이 숫자적으로는 못해. 어떤 사람은 20, 25가 돼도 안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2, 15에도 나빠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대답을 수치 갖고는 못해요. 근데 처음 오셨던 분, 이제 내가 처음 갔다 약을 쓴다. 그러면 보통 한 25% 정도 떨어뜨린 걸 목표로 해서 약을 드린다고. 근데 이만큼 안 떨어졌어? 그럼 다른 약. 맨 처음에 어려워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목표를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시신경 시야 검사가 안 나빠지거나 아주 조금 나빠지는 거. 그 정도까지는 안압을 낮춰야 돼요. 뭐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그래서 첫 번째는 안약이에요. 안약을 쓰시 처음부터 레이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에는 안과 의사가 없어요, 거의. 그래서 영국에 있는 안과 의사들이 가요, 1년에 한 번. 근데 녹내장이 있어. 약도 구하기 어려워. 매번 검사하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수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안압 약의 효과가 적은 경우도 있지만 사용하기 어려울 때 레이저나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환자 중에 약을 이 약, 저 약, 저 약 다 썼는데도 부작용이 너무 심해. 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 레이저나 수술을 해야죠. 근데 녹내장 약이 너무 많아. 여기 보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보다도 더 많아요. 약이. 근데 사람마다 효과와 부작용이 달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편한 약. 하루에 한 번 쓰는 약. 두 번째로는 안압이 잘 떨어지는 약. 힘들지만. 그래서 한 가지 쓰다가 안 되면 또 한 가지 쓰다가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쓰다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늘 안압이 떨어지는 정도, 부작용 그런 것들을 봐요. 근데 많이 쓰면 쓸수록 부작용은 많은 거죠. 뭐. 그다음에 밤에 한 번 넣는 약을 쓰고 바로 자야 되냐? 안 그래요. 근데 밤에 한 번 바로 자야 된다는 이것 때문에 까먹어. 졸려서. 그러면 안 돼. 바로 자야 되는 건 아니고요. 안압이 일반적으로 밤에 높아져요. 그러니까 밤에 약을 넣는 게 효과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밤에 넣는 거지 일정한 시간에 넣으시면 돼.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얘기예요. 11시에 주무신다. 그러면 9시쯤. 확실하게 내가 졸리지 않을 때 왜 9시에 넣어요? 내가 약을 2번 넣는다. 약을 2번 넣는다. 그럴 때에는 2번 넣는 간격을 어떻게 해? 2번이라는 건 12시간이라는 거잖아. 아까 한 번 넣는 거는 효과가 24시간 간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에 한 번 넣는 거고 2번 넣는다는 거는 12시간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 넣어야죠. 아침 6시에 넣고 저녁 6시에 넣든지 8시에 넣고 또 8시에 넣든지. 그리고 이분들은 대부분 안압약이 밤에 넣는 약이 또 있어. 보통은 2가지 써요. 한 가지 쓰는 분들. 그러니까 8시에 넣고 그 다음에 9시에 넣는 거예요. 약에 부작용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도 다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는데 제일 흔한 부작용이 충혈, 따가움이에요. 이게 제일 많아. 그런데 이것도 약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한 번쯤 바꿔보셔야 돼. 눈꺼풀 색소 변화가 있어요. 색소 침착을 한다, 속눈썹이 길어진다. 이게 하루에 한 번 넣는 약이 많은데 눈꺼풀이 들어간다. 이럴 때에는 한 2달 끊어보면 돼요. 그러면 색소 침착이 없어져. 근데 안압 참 잘 떨어뜨리거든, 이것이. 그러니까 고민스러워요. 이걸 넣어야 되나. 가려움도 있고 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녹내장 약에는 부정맥이나 심장에 안 좋은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스스로 고백하셔야 돼. 나 부정맥이 있어. 나 혈압이 낮아. 천식이 있어. 그런 거는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참 좋아. 그러면 안 되는 약들도 많으니까 그런 약을 선택해야죠, 의사가. 그 다음에 이건 아까 폐쇄각 녹내장에서 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만성 녹내장, 아까 보통 약으로 쓰는 녹내장, 만성 녹내장에서 약의 부작용이 있다. 그럴 때는 이걸로 해요. 그 다음에 녹내장 수술인데 이렇게 약이나 레이저로 조절이 안 돼 점점 나빠져. 안약을 쓸 수가 없어. 그러면 녹내장 수술을 해야죠. 녹내장 수술에는 섬유주 절제술이 제일 오래 두고 그런 수술이에요. 이걸로 안 될 때나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방수 유출 장치를 하기도 하고 요즘 하는 수술이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할 때는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절제를 해요. 이만큼 하는데 보통 이 섬유주 절제술이나 방수 유출 삽입술이나 많이 째요. 이건 최소가 아니고 많이, 침습이라는 건 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많이 째서 하는 수술인데 요즘은 조금만, 그러니까 이 정도 째는데 이 수술은 요만큼만 째. 이게 조금 째니까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적어요. 그런데 안 좋은 점은 이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 조금 의사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수술 후에 뭔가 조그만 손을 자꾸만 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여튼 가장 그분한테 좋은 수술 종류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 보면 섬유주 절제술을 얘기했는데 이게 공막이에요, 공막. 그리고 요 위에 결막이 있어. 그래서 이 공막의 요 자리에다가 구멍을 뚫어.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그래서 여기 있는 방수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는데 여기에 요과포를 만들죠. 그래서 하는데 이거를 직접 뚫으면 안 되냐? 그러면 너무 안압이 떨어져서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꼬불탕하게 뚫은 거예요. 그래서 안압이 적당하게 잘 떨어져야 되는데 쉽지 않은 수술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여기 이렇게 공막을 이렇게 반쯤 절개하고 하는 수술이에요. 성공률 나쁘지 않아요. 요 섬유주 절제술을 하면 여기가 막히는 수가 있어요. 통로가. 그러면 실패하겠죠? 그래서 실패한 눈에 이렇게 관을 넣는 거예요. 여기 관이 보여요? 이 관을 눈 속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은 막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유출 장치가 있어서 여기 되는데 녹내장 실패의 원인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요 통로가 막힌다는 거. 두 번째는 이게 제일 많은데 여기 여과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70%를 얘기하거든요. 성공률을. 근데 요즘은 성공률이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어떡할 건데 또 하시는 거죠. 뭐 방법이 어디 있어. 내 눈인데 유출 장치를 넣어서 여기는 안 막힐 거야 아마.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죠. 최소 침습이라는 거 조금 째고 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이 더 쉬워 보기가. 여기에 뭐 보이죠? 뭐 관 같은 거 하나. 이거는 제니라고 그래서 요거를 넣은 거야. 아주 작아요. 근데 여기는 안 보이죠?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건 아이 스텐트를 했을 거예요. 아이 스텐트. 이건 안 보여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여. 그럴 정도로 아주 작은 걸 여기다 박아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고기를 통해서 방수가 나가는 거죠. 이것이 요새 최근에 나온 건데 의사마다 조금씩 의견을 달리해요. 수술 결과 이거를 만드는 녹내장 학회 임원은 안압 조절이 잘 됩니다. 그랬는데 잘 되긴 해요. 근데 문제는 예상보다 낮은 경우가 있어. 가끔 생겨. 그러면 수술방에 또 가야 돼. 뭘 좀 해야 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지나가는 길이 막히면 또 수술해야죠. 뭐. 한 가지. 수술을 받는다고 시력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리고 절대 완치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봐야 돼. 그럼 왜 수술해? 안압이 높으니까. 낫게 하려고. 그러나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올바른 생활 습관, 여기 보면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걸 했고, 잘 자야 돼. 편안한 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이런 과일 좋다는 거고, 규칙적이게 수면 잘하라는 거고, 금연은 절대적으로 하셔야 되고, 넥타이 오리티. 요새는요, 약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약도 알아보시고 약을 쓰세요. 운동 좋아요. 저는 많이 강조하는데 이 녹내장 학회 임원은 글쎄 대세는 치료 없다는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유산소 운동을
잘하면 오늘도 제가 그 여기가 층수가 많은데 한 7개 층, 8개 층을 걸어 올라가요. 계단을. 오늘도 하고 매일 해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이제 1년이 그 나이로 보면 1년이 0.7년이 된대. 이렇게 좋은 방법이 어디 있어? 저는 어디서 다른 데서 들은 거예요.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요. 홈페이지 방문하면 여기는 올바른 소리만 하게 돼 있어. 농내장 학회 홈페이지니까 요거를 찍으셔서 들어가 보셔도 되고 홍영재 농내장 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시고 그러시면 되겠어요.